드디어 100일이 깨졌습니다. 사실 100일이라는 기간이 전체 수험 기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보내는 이 하반기, 즉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성적이 떨어지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성적이 폭발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 즉 100일이 깨진 날에도 여전히 개념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저는 100일에 진입하며 생각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반기를 잘 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껏 잘해왔더라도 안일한 100일을 보낸다면 수능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지만 남은 100일을 정말 밀도 있게 보낸다면 앞선 200일을 잘 보냈던 사람보다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게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올라 결국 수능에서 받아본 적 없던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은 제 하반기 공부법, 즉 모의고사 분석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만일 저희가 시간 제한 없이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요령보다도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이 가진 역량을 끌어내서 가능한 고득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도 요령 있게 또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의고사 데이를 정해 전 과목 모의고사를 봤었는데요. 그 모의고사를 본 후에 성적, 틀린 문제를 통해 저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공부 방법을 미세 조정하면서 성적이 오르는 방향으로 공부 방법을 계속 진화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노트를 준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된 모는 종이 노트를 활용했어요. 이 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던 노트인데 이 노트를 활용을 했었고 먼저 사진을 띄워드릴 테지만 첫 장엔 이번에 본 모의고사의 성적, 예를 들면 원점수, 백분위, 등급컷 등을 작성합니다. 그럼 수치를 통해서 저의 객관적인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각 과목에서 영역별로 틀린 항목을 적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에서 언매가 3점짜리 1개, 그 다음에 문학이 3점짜리 2개, 2점짜리 1개, 그리고 비문학이 3점짜리 2개, 2점짜리 3개 이런 식으로 언매, 문학, 비문학 영역별로 나눠서 틀린 문제를 기록하고 반면에 수학 같은 경우는 영역별로 나누기가 좀 까다로워서 문제 번호로 틀린 문제를 적었어요. 그리고 참고로 찍어서 맞춘 문제도 이때만큼은 틀렸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모의고사를 볼 때만큼은 찍어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별로, 번호별로 나눠서 썼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틀린 항목을 적었습니다. 주제 요지 3점짜리 1개, 빈칸은 2점짜리 1개, 3점짜리 2개 탐구는 각 과목 특성에 맞게 문제 번호로 나눠서 적거나 국어나 영어처럼 출제 영역별로 나눠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첫 장을 보게 되면 제 모의고사 성적과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제 객관적인 위치, 과목별로 약한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뒷장부터는 각 과목별 상세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먼저 저는 시험 시간이 짧은 탐구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문제 풀이 순서를 정해두고 각 영역별로 걸리는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사실 수능날 처음 보는 문제를 최소 80분이나 되는 시간을 운용해서 풀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이 시간 안에 풀면 보통의 속도네 라는 그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제낄 문제는 제끼면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 최대의 점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상세 솔루션을 보시면 첫 줄에는 언매, 문학, 비문학 이렇게 각 영역별로 소요 시간을 적어둡니다. 그 아래부터는 모의고사 오답을 하면서 제가 약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적었어요. 그래서 함께 작성한 걸 보시면 언어의 경우 문법 문제 풀이 필요, 추가 개념책으로 빈틈 메우기,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백문일답 하루에 15문제, 풀이 문제에 대한 개념 복습을 진행하기, 그 다음에 자료를 일일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 것, 내가 암기해서 풀기, 이게 더 빠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개선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 아니면 공부가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뒀습니다. 적어둔 걸 토대로 공부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갔어요. 그래서 문학을 보시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체크, 그 인물이 한 행동 체크, 장소 체크, 세부 내용 이해하며 읽기, 즉
이해한 내용을 머리에 각인시키면서 읽기, 그에 더하여 정확하게 인물의 행동을 구분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집중해야 하는 정보나 사고할 때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적어두며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시에서도 R에서 O 전환되는 거 체크하기, 문학 개념어 학습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갔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심리적 압박에 대해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수능날의 멘탈 관리를 미리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적혀있는 걸 보시면 국어는 수능 만점자여도 멘탈을 겨우 붙잡으며 푸는 과목이니 혹시라도 시험 현장에서 멘탈이 털릴 것 같다면 누구나 다 지금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제가 시험을 보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수능 현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의 결과를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 칠을 해뒀었거든요. 수능 막판으로 갈수록 형광펜 친 거를 위주로 보면서 수능 현장에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겠다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수학인데요.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번호로 문제 유형을 일단 구분했고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로 소요 시간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14번, 16번부터 21번, 23번부터 29번, 그 다음 그 앞에 문제들을 전체 풀면서 제낀 문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낀 문제를 다시 푸는 거, 그 다음에 남은 15번, 22번, 30번 이렇게 나눠서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5, 20, 30은 사실 못 풀었다는 거죠. 다른 시간에서 좀 시간 소요가 많았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버릴 문제는 확실하게 버리거나 챙길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보시면 공통 객관식 11번은 정말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못 풀어서 틀렸다. 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기출학습은 필수다. 기출학습을 열심히 하자. 13번 보면은 이건 사실 요즘 수능 수학의 특징이기도 한데 계속 안 풀릴 땐 과감히 넘어가자. 지금 너 눈에 뭐가 쓰여서 안 보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시험 현장에서의 대응법도 적어뒀어요. 그리고 이제 미적 부분을 보면은 27번, 28번 기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문제라는데 많은 시간이 엄청 걸렸다. 내가 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풀자. 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풀면은 사실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란 뜻이겠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확신을 갖고 푸는 걸 제가 기억하고자 이렇게 형광펜도 쳐놓고 빨간펜 표시도 해뒀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학을 풀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방향성을 늘 내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 방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자. 제가 문제를 풀면서 너무 문제를 중구난방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수학 오답 노트 작성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좀 구체화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고 주로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듣기 같은 경우는 듣기를 풀면서 25번부터 28번, 43번부터 44번을 듣기 10번이 끝나기 전에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12번부터는 독해를 풀지 말고 한지를 쭈르륵 읽어봤고요. 16번, 17번에서 두 번째 들려줄 때는 18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운영한다. 연습을 많이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갔고 나머지 독해에 대해서도 주제 요지를 풀고 그다음 어법을 풀고 요약을 풀고 41번에서 42번 세트 문제를 풀고 흐름과 순서 1개, 그 다음에 삽입 2개 이렇게 풀고 맨 마지막에 빈칸 3개랑 순서 1개를 푼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세워나갔어요. 탐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었고 그때 제가 했던 솔루션을 보면은 개념이 부족하다. 그리고 요약본으로만 읽었더니 개념이 좀 촘촘하게 확립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개념 인강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듣고 요약본이 아닌 제대로 된 개념서를 읽으면서 복습하자. 이런 게 쓰여 있고 또 두 번째는 개념 인강을 모두 듣고 난 후에는 기출문제로 다져야 한다. 특히 비유전도 속도감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출을 달달달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개념형 열세문제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각 과목별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면 사실 머릿속으로 상상하거나 몸으로 느낄 때보다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는지 알기 쉽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문제를 토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개인의 방법에 맞춰서 전 작성해 나갔습니다.
작성한 걸 토대로 그 다음 주 공부를 이제 계획하거나 그 다음 주 공부를 시작할 때 이때 내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주는 이런 걸 개선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주도 열심히 지내고 토요일에 모의고사 보고 또 모의고사 본 후에 분석해서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 여기가 또 부족하네. 또 다른 개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한 주 공부를 하고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했던 공부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잘한 점을 보고 또 보완을 해서 그 다음 주엔 또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 유튜브에 진짜 될까요?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저는 수험생활이라는 건 나는 찍어도 다 맞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확신이 없다면 앞에는 앞으로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찍어서라도 다 맞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최근에 성적 정체기를 겪는다는 고민글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고민을 겪는 학생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때 제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성적은 계단식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적은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여서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아니야. 지금 나는 계단의 벽 바로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잖아. 조금만 더 하면 단숨에 한 계단 위에 서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또 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코딩을 하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게 5일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 날에는 20명 중에서 꼴등을 했어요. 조교님이랑 같이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남아서 근처 카페에서 4시간 정도 코딩을 했는데도 남들은 1시간 만에 풀고 간 문제를 저 혼자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사실 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몸이 편한 선택보다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자고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맛있는 말차 라떼를 사서 수업을 갔습니다. 두 번째 날도 큰 이변은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건 아니지만 한 19번째로 나왔습니다. 21명 중에서. 그래서 여전히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2일차까지 했으니 그래 3일차도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날은 3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왜 잘 되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바뀐 게 없는데 남들이 못하는 건가? 내가 잘한 건가?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4일차가 되었죠. 4일차 때는 2등을 한 거예요. 이게 믿기시지 않겠지만 사실 제가 스스로가 제일 안 믿겼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건가? 내가 잘하는 건가? 여전히 헷갈리던 상황이었어요. 5일차가 됩니다. 5일차 때는 저희가 오전에 수업이 시작해서 오후 저녁쯤에 끝나는 수업인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점심시간 전에 과제를 끝낸 거예요. 근데 그 과제를 끝내고도 시간이 남으니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저 혼자 퉁땅퉁땅 해가지고 코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교님한테 조교님 저 이제 이거 다 마무리 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이거 코딩 해봤어요 하니까 이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진짜 마지막 미션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 미션을 받기도 전에 그 미션을 끝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1등을 해서 최종 5일 동안 종합한 성적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1일차 혹은 2일차 때 포기했다면 정말 성장의 계단 코앞에서 포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럼 저는 앞으로 살면서 코딩은 나랑 진짜 안 맞아. 나는 그 코딩하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이런 기억만 안고 살겠죠? 근데 제가 그걸 극복하고 3일차 그리고 4일차까지 마지막 5일차까지 나갔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장의 계단 앞에 코앞에 있었네? 이런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험생활에 있어서 많이 힘드시고 지치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테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어쩌면 지금 계단 앞에 서 있을지도 몰라.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거 하나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 계단 위를 오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진하시는 수험생활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자리가 깨졌잖아요. 2자리부터는 사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서 2주일 사이 만에 앞자리가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빠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수능은 하반기를 잘 보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100일을 정말 밀도 있게 잘 보내셔서 꼭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남은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